그냥 일단 그거 뭐야 칠판 보시면 돼요. 승훈이 안 왔구나. 3. 이 조용함.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걸 설명을 했었는데, 수열의 극한은 수열 자체가 함수야, 함수. 그쵸? 대신에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함수는 연속된 어떤 실수의 집합에서 이루어진다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하면 나오는 결과값이 이제 함수가 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정의역이 자연수면 수열이 된다였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함수의 극한과 별 다른 점이 없다. 오히려 함수의 극한보다 더 쉬워요. 그냥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요거였죠. 함수는 약간 연속적인 걸 좀 다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죠. 근데 수열은 두 번째 항으로 가까워질 때, 세 번째 항으로 가까워질 때 이런 게 이제 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a1부터 시작해서 얘를 항을 쫙 키웠을 때, 그때 이 항들은 점점 커지면서 항이 n항으로 가까이 가면서, 그리고 이 n항보다 더 커지면서 이 결과값들이 어디로 수렴하느냐, 요걸 파악을 하는 게 수열의 극한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계산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이 어떻게 수렴하느냐, 요거를 따지는 게 수열 파트의 수열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다루기 때문에 수학 1에 있었던 그런 수열의 모든 공식들을 또 다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나오겠어? SN, AN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런 거 또 나올 거고, 등비수열 또 나올 거고, 등차수열 또 당연히 나올 거고. 하여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라서 오늘도 그냥 거의 수학2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한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이제 등비수열 극한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약간 좀 다른데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열의 극한값 계산 파트에 예제 몇 개 풀다가 끝났었죠. 그래서 오늘은 부정형까지 했었죠. 2반은 저기 옆반이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부정형까지 계산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표적인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보고 시작을 좀 해봅시다. 보기 문제부터 좀 먼저 볼게요. 풀었던 문제 중에서 괜찮았던 거. 보기 5번 볼게요. 보기 5번. (2번) 문제입니다. 요거 있죠, 요거? 요거의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 있는 n 대신에 x로 다 바꾸면 우리 수학 2에서 했던 그냥 함수의 극한 파트죠.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유리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양변 똑같이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제곱에서 요 제곱을 뺀 거니까 2n만 남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얘는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수 비교를 하시면 되죠.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차수 비교를 했을 때 밑에가 1차고 위에도 1차죠. 그래서 차수가 동일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로 보면 되고, 얘 최고차항의 개수 2고 얘가 1이고 그리고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로 수렴하죠? 1로 수렴하겠죠. 이게 끝이죠. 그쵸?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근사의 개념을 알려주면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무한의 세계에서는 n제곱 더하기 2n이나
요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n을 무한하게 보냈을 때 n제곱 더하기 2n이나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나.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상수를 정말 작은 숫자로 그냥 취급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에 뭐 1조나 1경이 들어가더라도 아니 n값은 그것보다 더 큰 무량대수나 이런 쪽으로 가면 엄청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소하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n제곱 더하기 2n이란 친구를 우리가 이제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로 근사를 시키는 거죠. 왜 하필 많고 많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숫자 중에서 하필 1을 선택했을까요? 뭐 때문이죠? 그쵸, 완전제곱식 형태니까.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려는 이유가 여기가 루트가 있으니까 완전제곱식이랑 소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우리가 극한을 보내게 되면 루트에 이 친구가 이 친구로 근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n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얘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n 플러스 1 빼기 n이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의 개념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관계 파트죠. 그냥 우리 함수의 대소관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열의 극한, 이게 빠졌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든 동일합니다.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적혀 있다시피 그대로 들어가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은 등호라고 되어 있는 등호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등호를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뺐을 때도 성립하기 때문이겠죠. 얘가 이걸 만족시키게 된다면 이제 지금 여기 제한을 걸어놨죠.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조건과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 두 수열에다가 양변에 극한값을 씌우게 됐을 때 극한값은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아질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왜 같아지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가장 간단한 예시가 AN을 내가 n분의 1이라 잡고 BN을 제가 n분의 2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 수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죠. 왜냐하면 얘가 1일 때 1이고 얘가 1일 땐 2가 되니까 얘가 2일 때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1이니까 항상 얘가 더 크죠. 그쵸? 근데 얘를 무한으로 보내게 되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쏘리 순서를 바꿨네. 요걸 성립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CN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열이 들어오죠. CN이라는 수열이 들어와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금 현재 이런 관계를 유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등호를 붙이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극한값은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는 거는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양변을 다 리미트를 걸어요.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이렇게 걸게 되면 이 친구가 알파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도 알파로 수렴하겠죠. 당연히. 그쵸?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극한값을 취해줬을 때는 등호가 생길 테니까 그러면 이 CN이라는 녀석, 리미트 CN이라는 녀석이 알파랑 알파 사이에 있는데 알파도 포함이니까 얘도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실제로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이렇게 적는 게 좀 웃기지 않냐? 그지?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조임 정리라고 해서 원래 말은 이겁니다. 스키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뭔가 약간 집 짤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명칭이에요.
그래서 뭐 샌드위치 법칙 이렇게 써주는 데는 또 처음이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면 보기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아이 뭐 진짜 다 수학2에서 했던 거지? 그쵸? 혹시나 난 수학2에서 중간고사 때 너무 힘들었어 하면 미래 나한테 좀 언지를 좀 주라 알겠지? 일단 수학2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넘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EN-1 그 다음에 AN이 E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극한값을 구하래요. N 붙여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n값이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양변에 뭘 취하면 되죠? n을 나누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n을 나눠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n을 나누게 되면 n분의 2n-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n이 되겠죠? 그 다음 얘 또한 n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 극한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 다 극한을 걸었을 때 리미트 다 쓰기 귀찮죠? 그래서 걸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좌측에 있는 이 친구는 얼마로 수렴합니까? 그렇죠. 2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등호로 바뀝니다. 리밋을 걸었을 때는. 오른쪽도 리밋을 걸었을 때는 등호로 바뀌어요. 얘도 이제 얼마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요 극한값 또한 2 이상이고 2 이하니까 뭐가 돼요? 2로 수렴할 거예요. 괜찮죠? 참 안타깝게도 요번 수열할 때도 진짜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 보시면 알다시피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포커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커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말들이라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마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마플은 물론 이런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포커스나 마플 보충이나 그 워딩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 읽어봤을 때. 그래서 포커스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수열이 이제 AN, BN이 둘 다 발산을 한대요. 발산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현재 이 1번의 케이스에서는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혹은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잡고 있을 텐데 지금 양의 무한으로 바꿉시다. 자, 만약에 어떤 수열에 있어서 어떤 수열 AN과 BN이 예를 들어 이런 관계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알겠죠? 이런 대소관계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AN이 예를 들어서 발산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알겠죠? 가정이 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가 항상 더 크대. 근데 얘는 극한을 보냈더니 무한대보다 무한대. 그러니까 얘를 극한으로 보냈을 때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b는 어떻게 될까? 요거를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쵸? 발산합니다. 왜냐면 얘가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엄청 커졌기 때문에 얘도 그것보단 크니까 커질 거야. 알겠죠? 그럼 반대는 성립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 있을 때 얘가 만족됐을 때 얘는 성립될까요? 얘가 만족되고 있을 때? 성립 안 되겠죠. 느낌 오시죠? 왜? 얘가 발산한대. 근데 어쩌라고? 얘는 발산보다 작은데? 그럼 얘는 수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얘가 발산을 한다면 B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발산하겠죠. 왜냐면 AN이 더 작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조금만 더 바꿉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요 앞에 추가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도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 요 친구가 있어요. 둘 다 수렴한다고 가정할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bn이 수렴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bn이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도 수렴한다. 혹시 이게 맞을까요? 질문.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수렴한다. 맞을까 틀릴까?
그 이유가 뭐죠? 응?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할 수도 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어?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발레를 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발레를 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거 참인 것 같다, 손. 아무도 없어? 거짓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땅한 예시는? 뭐 의견 있으면 줘보세요. 이게 함수랑 수열이랑 이제 뭐에서 문제점이 생기냐면 함수는 무조건 다 연속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아이디어가 조금 안 떠오른다면 함수로 아직 의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항상 수열은 제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진동의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진동의 상황이 항상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예시를 이렇게 드시면 돼요. bn이라는 친구를 제가 1이라는 수열로 잡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수렴하죠. 왜냐면 1, 1, 1, 1, 1, 1, 1 이렇게 찝힐 테니까. 그지? 근데 여기 an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수열을 이렇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0, 1, 0, 1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열로 만들어 버린다면 당연히 bn이 더 큽니다.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는 무한으로 보냈을 때 진동하잖아요.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에서 진이합답형 문제 많이 틀리는 요소 중 하나예요. 뭔가 그럴싸한데 항상 발레는 진동이에요. 진동하는 케이스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짓입니다. 감은 좋은데?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요. 하지만 위의 명제는 참이겠죠? 오케이. 그거 비슷한 얘기가 2번이거든요.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AN, BN, CN이 다음과 같은 관계에 성립되어 있을 때 AN, BN이 각각 수렴하면 CN은 반드시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수렴하지 않는다는 이 진동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파악하고 갑시다.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an이 m이야 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 값이 0일 때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bn은 어떻게 되는가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가정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가 요건 맞을까요? 맞을까요? 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법도 많이 쓸 겁니다. an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m이야라고 할 때 m값을 그냥 양수라고 취급할게요. 물론 음수도 될 수 있을까? 음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왜냐면 절대값이니까 양수라고 취급할게요. 그럼 이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an이 마이너스 m과 m 사이에 있겠지, 그지? 그런 상태에서 bn을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bn. 양변에 bn을 곱할 건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따로 있지는 않네요. 뭐 bn이 양수다 이런 말들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뭐 bn을 양수 혹은 음수로 나눠서 풀면 되긴 하는데 그냥 양변에 곱할게요.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자, 요 상황은 bn의 값이 항상 0 이상이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bn 값이 0이라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왜? 0, 0, 0이잖아요. 항상 성립해요. 음수일 때는 부동호 방향만 바꾸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생각을 할게요. bn이 양수일 때만. 그런 다음에 똑같이 뭐 걸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얘 리미트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걸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극한값은 b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상수배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쵸? 그래서 m 곱하기 0이라서 0으로 수렴할 거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m 곱하기 0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요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샌드위치 법칙 뭐 아니면 스퀴즈 정리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겠죠. 네,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가 참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결론을 보지 마시고 이 과정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알겠죠? 왜냐면 미적분은 여러 가지 풀이가 존재하는데 그 풀이 중에서 이런 증명의 단계의 풀이도 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좀 얻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마플 개념 익힘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지? 그리고 이제 오늘 개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험이 끝난 학교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시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상담을 좀 진행을 할게요. 미적반. 알겠죠? 한 명씩 상담을 해가지고 뭐 약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놔야 되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냥 기니디 수능을 할게. 알겠지? 혹시 더 빨리 받고 싶은 사람 있어? 없지? 자, 내가 이 문제들을 풀 때 리미트를 쓸 때 n이 무한으로 간다를 안 써도 될까요, 혹시? 그래도 이해가 좀 편할까? 오케이. 왜냐면 쓰다가 내가 봤을 때 너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어차피 항상 n은 무한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급수 갈 때도 급수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알겠죠? 진짜 수학자들도 이렇게 써요. 귀찮아서. 실제로 실화로 그렇게 합니다. 보는 사람 생각은 1도 안 하는. 하여튼 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리미트 2am-bn 요게 지금 7로 수렴할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an 더하기 bn 분의 am-bn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냥 A는 6이고 A는 6이니까 12 넣으면 B는 5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위합답형이나 이런 좀 개념적인 걸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극한값의 계산에 성질을 쓰지 않은 거니까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상위반일수록 최대한 정확하게 배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귀찮아도 다 쓰세요. 어떻게 할 거냐? 수렴하는 두 수열은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눌 때는 분모만 0이 아니게끔 했을 때 수렴한다. 이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를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합칠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어느 문장 한 개도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함부로 여기서 얘를 자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수렴하는 두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 식과 이 식을 계산할 거예요. 왜냐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요. 얘 자체가 수렴하니까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미트 양변에 2를 곱하면 2를 곱했을 때 여기 2를 곱하고 an-2 요게 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차피 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 2를 안쪽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리미트 2am-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여기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밑에 있는 친구를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뭐 하면 되죠? 뺄 겁니다. 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이걸 합칠 수 있죠. 그러면 얘 빼기 얘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bn-4가 될 거고 그게 얼마다?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bn이 수렴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랑 얘를 지금 빼는데 1로 수렴한대. 그러면 얘가 지금 수렴하고 있으니까 얘도 수렴하지 않을까? 왜냐면 극한값 존재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생각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좋은 방법 아니다. 더 엄밀하게 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양변에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얘를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더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bn의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직거리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쪼개고 그냥 연립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에 현혹되기가 쉬우니까 처음에는 일단 최대한 정석적으로 가시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 리미트 bn의 결과값이 5로 수렴하겠죠? an을 찾아야 되죠. an은 더 쉽죠. 양변에다가 리미트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좌변은 리미트 an이 될 거고 우변은 6이 되겠죠. 그래서 an은 6으로 수렴한다 를 증명했어요. 둘 다 각각 수렴하네요. 수렴하니까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값은 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bn값 잘못 계산했죠. 봅시다. 8 4 7 두 개 빼면 bn-4 1. 어? 뭐야? 어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 나오고 여기가 6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계산하시면 11 나올 거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2번. 자, 수열 AN, BN 마찬가지예요.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는 성질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함부로 식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된다. 자, 리미트 AN이 무한으로 발산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에서 BN을 뺀 게 3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저거의 극한값을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AN이라는 수열이 발산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에도 약간 무한을 집어넣게 됐을 때 무한에서 뭔가를 빼가지고 3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BN도 당연히 무한으로 발산을 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를 맞춰가지고 뭔가 약간 수렴하게끔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AN과 BN은 같은 동일한 차수를 띠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면 조금 위험한 발상?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조금 안 되겠죠. 그죠? BN을 AN 빼기 3이라고 특정 지어서 문제를 해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이게 풀이가 그렇게 좋진 않다.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 수열의 형태를 잘 살려가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치환입니다. 치환. 지난 시간에도 제가 형태를 치환해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CN이라고 제가 치환을 하고요. 그럼 리미트 CN의 값이 얼마? 3으로 수렴할 거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AN의 값이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 BN의 형태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CN도 나와 있고 AN도 나와 있으니까 BN만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BN이라는 녀석을 CN-AN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이 없겠. 얘니까 BN이라는 녀석을 AN 빼기 CN이라고 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에다가 저걸 다 집어넣읍시다.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위에는 이제 2BN 플러스 2니까 여기다 2배를 해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AN 마이너스 2C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AN이 무한으로 발산한대. 얘 발산하고 있고, 얘 발산하고 있고, 얘는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다 뭘로 나눠요? AN으로 나누는 거죠. 아니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개수 비교하면 된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알겠죠? 전 나누겠습니다. 리미트 AN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 더하기 AN분의 1 되겠죠? 그다음 위에는 2 빼기 AN분의 2CN-2 이렇게 처리해도 되죠? 그럼 AN이 무한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답은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마플 개념 익힘 3번으로 갑시다. 뭐 요거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극한 계산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보기에서 다 풀어봤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3번에 3번
하나만 여러분들이 한번 근사 한번 해볼래요? 그거 연습 한 번만 좀 해보자. 자, 일단 위에 3번. 3번에 3번은 제가 이렇게 근사시켰는데 괜찮나요? 우리 보통 약간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으시면 됩니다. n제곱 플러스 2n 이 정도 보면 이제 얘가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란 건 아시죠? 그렇게 잡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보셨을 때 4n제곱 마이너스 2n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뒤에 거 보지 마시고 어차피 숫자는 근사했을 때 생략해도 괜찮으니까 이 친구를 딱 보고 당연히 4n의 제곱이 되기 위해선 2n의 제곱이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해서 2배에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런 기법이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좀 계산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근사시키면 되고요. 계산하면 그냥 이건 원래 최고차이 계수끼리 보는 거야. 원래. 그래서 답은 3이죠. 3. 발전 문제 9번. 요거는 이제 형태가 약간 좀 두렵게 생겼죠. 절대값 있고 하니까 막 쫄리고 그러잖아요. 그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의 형태를 보셨을 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대값을 풀었을 때를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를 보셔야 되죠. 근데 그냥 아주 사소하게 절대값을 잠깐 한번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nfa 빼기 1이랑 nfa랑 계산이 되면서 그냥 소거되는 거 보입니까? 그러면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만 남게 되니까 극한을 보냈을 때 0이 되죠. 근데 1이 아닌데? 얘를 만족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뭐가 돼야 돼? 얘가 더 커야 된다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커졌을 때 얘가 더 크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를 뒤집으면 되는데 심지어 m은 어떻게 돼요? 발산하고 있잖아요. 무한으로. 그럼 얘가 발산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더 크기 위해서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fa가 음수일 때밖에 없다고요. 납득이 되세요? 왜냐면 1보다 무한대가 당연히 더 크잖아요. 근데 무한대가 더 작아지기 위해서는 음수배가 되어야 된다. 혹은 0이 곱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근데 뭐 0이 되진 않겠죠. 왜냐면 0 되면 0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네. 안 되죠. 0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바꿉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2n 플러스 3분의 자 위에는 1 마이너스 2n fa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fa가 음수기만 하면 이게 지금 성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근거를 적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극한값은 최고차이 계수를 보면 되니까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fa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fa가 뭐랑 같으면 되죠? 2랑 같으면 된다. 그래서 fa는 얼마?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아, fa가 마이너스 1을 만족시켜요? fa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두 개 있죠. 그래서 두 지점이고 개수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정답입니다. 괜찮죠? 뭐 극한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4번으로 갑시다. 이제 수학 1의 내용이 또 등장을 하죠. 같이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분모가 n제곱이 되고 위에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합이죠. 혹시 1부터 n까지 합 공식 기억나니? 오케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까먹었는데? 19신 분은 등차수열의 합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등차 중앙에서 항의 개수만큼을 다 곱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등차 중앙 어떻게 구해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중간을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얘랑 요 사이에는 n-1 있겠죠? 얘랑 얘의 중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등차 중앙이잖아. 그래서 등차 중앙을 먼저 구해주신 다음에 항의 개수는 n개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겠죠? 오케이. 요걸로 외웁시다. 등차 중앙 곱하기 항수. 아니면 뭐 평균 곱하기 항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서 위에 있는 1부터 n까지 합을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럼 이거 극한 보내는 거야. 쉬운 거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최고 차이 개수만 보면 되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이 뭐도 있나요? 이것도 있죠. 제곱들의 합. 제곱들의 합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오케이, 이렇게 잡으면 되죠. 알겠죠? 적을 필요는 없어 얘들아. 밑에 있어. 두 번째 줄에. 이 싹퉁 바가지 이 K제곱을 안 넣어놨네. 아, 넣어놨구나. 착한 친구.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친구 형태 외울 때 이렇게만 외우는 거 좀 적어 놓을까요? 이 정도만 적어 놓을까? 이게 나름 이제 공식 대입할 때 꿀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nn 플러스 1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3분의 2n 플러스 1이랑 계산을 할 때 좀 편하다. 어떤 부분이 좀 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원한을 어차피 여기 다 수능 볼 거니까 수학 원할 때도 이런 거 계산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요게 6분의로 시작하고 여기 2분의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둘 다 뭘 가지고 있죠? 2분의 n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리 이걸 빼놔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얘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얘는 뭐죠? 다 줬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할 때도 매우 쉬워진다고. 이런 거 계산을 할 때도 쉽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2분의 10 곱하기 11 묶어놓고 3분의 얘는 21이 되겠죠? 더하기 얘는 2밖에 없겠죠? 2. 그럼 이거 55고 그죠? 이거 얼마예요? 10인가? 9인가? 얘가 7이니까 2니까 9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끝. 오케이? 495일 것 같은데? 495? 그죠? 연산을 할 때 약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번 문제도 동일하게 그냥 1제곱부터 시작해서 얘를 이걸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눈으로 보면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보이죠? 최고 차이 개수가 6분의 2니까. 그렇죠? 넘어갑시다. 어때요? 지금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좋아, 좋아. 근데 이게 유형이 겁나 많아. 열 몇 개가 있어. 미친 것 같아. 여기 파트도 마찬가지. 마플 개념 익힘 5번도 정말 연산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연산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 그치? 요건 다 연습을 했다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변형 문제 14번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양의 실근을 우리가 an이라 잡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an의 극한값을 계산해봐라.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냥 양의 실근이라니까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은 근의 공식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실근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근을 구해보면 x는 이거 근데 짝수 공식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n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결과값이 얘보다 클까요? 여기 있는 루트의 이 값이랑 요 값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요 안에 있는 값이 좀 더 크겠죠, 그죠? 왜냐면 1만 넣어봐도 얘는 5고 얘는 1이잖아요. 루트 5고 1,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드는 생각은 요게 마이너스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밖에 안 될 거고, 그쵸? 그러면 근사시키면 n 플러스 2의 제곱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겠죠, 그냥 극한값은. 오케이? 그 양의 실근 구하라고 하면 그냥 근의 공식 써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6번. 여기 이제 문제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소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소수 부분. 그럼 정수 부분이 당연히 떠올라줘야 되고 어떤 실수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실수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게요. 좀 그런가? x라는 단어 쓰는 건 좀 그런가?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할게요. A라는 실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실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소수 부분 보통 알파로 많이 표현하니까 여기가 이제 정수 부분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소수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해도 상관은 없죠. 그쵸? 가우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기호를 써가지고 가우스 A가 바로 A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우스를 쓸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표기를 해도 나쁘진 않다는 소리야. 그러면 소수 부분을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얘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원래 있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시면 되죠. 그럼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어떻게 구할래?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자, 우리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정수 부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거 수열이잖아요. n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통해서 정수 부분들을 다 나열을 해보는 거야. n이 1이면 어떻게 되죠? 루트 2잖아요. 그럼 얘는 정수 부분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 얘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4, 2, 6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정수 부분 얼마예요? 2가 되는 거 보이죠? 좋아요. 3 넣어볼까? 얼마 되죠? 12. 얘는 정수 부분이 3이겠죠? 그죠? 그러면 쭉쭉쭉 가다 보면 정수 부분이 얼마일 것 같아요? n일 것 같지 않아? 그쵸? 왜냐면 1 넣었을 때 1이었고 2 넣었을 때 2였고 3이었을 때 3이었으니까 n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게 귀납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점이 이 친구를 정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도 괜찮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추측하면 요겁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 n제곱 더하기 n보다 항상 뭐가 더 작을까요? n제곱이 항상 더 작겠죠. 왜냐면 얘는 n제곱에다 n을 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얘가 n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대입을 통해서 풀지 말고 이 친구 전후의 완전 제곱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는 n제곱보다는 n제곱보다는 큰 친구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n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n 플러스 1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요거랑 요거 비교해봐야죠. 누가 더 커요? 오른쪽이 더 큰 거 보여요? 왜요?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있던 이 숫자에서 이만큼을 지금 더한 상태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수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끝났어요. 말이 참 길죠? 우리가 원하는 an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에 n제곱 더하기 n에서 정수 부분인 n을 빼면 된다. 이렇게 잡으면 끝이 납니다. 소수 부분 구했죠? 그럼 리밋 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답이 극한값이 얼마야? 얼마야?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뭐가 딱 떠오르면 돼요. n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근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약간 나름 쏠쏠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화를 굳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런 부류의 문제를 봤을 때는. 알겠죠? 얘는 2분의 1로 수렴할 거다. 잠깐만. 이거 8점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어디였어? 그치, 가우스지. 얘들아, 그러면 8점 문제 18번의 저 형태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루트 an 빼기 가우스 루트 an. 저거의 뜻이 뭐예요? 루트 an의 소수 부분.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표기의 차이인 거 알겠지? 가우스 나온다고 쫄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넘깁시다. 마플 개념 익힘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한대분해, 무한대꼴 이런 것들 뭐 다 계산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마플 개념 익힘 7번에 1번은 저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알겠죠? 절대 안 나옵니다. 몇 번이 많이 나올까요? 2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7번에 2번을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의 버전으로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맛깔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7번의 첫 번째 풀이부터 갑시다. 가장 기본적인 풀이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거 안 쓰기로 했는데. an 빼기, n이 n이 아니죠? a 배의 n. 루트의 4n제곱 더하기 bn. 요거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유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얘를 유리화를 시키면 리미트 분모는 an 더하기 루트의 4n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되겠죠? 맞죠?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곱과 제곱을 빼야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a제곱 n제곱 빼기 4n제곱 빼기 b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밑에가 1차예요. 1차. 그럼 위에도 1차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친구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려면 a제곱이 뭐면 돼요? 4면 되겠죠? 맞죠? 그럼 a 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뭐 양수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풀마 2라고 잡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소거가 된 상태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마이너스 bn과 얘네들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대입만 하면 되죠.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해보시면 얘는 a 더하기 몇이 되죠? 2가 되겠고, 위에 있는 친구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요게 얼마면 되죠? 마이너스 4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b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는 자동 탈락.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고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4니까 마이너스 16이라 b는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와 b를 찾았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풀이 갑니다. 자, 이 형태를 보는 거예요. 요거 있죠, 요거. 봐야 될 거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얘가 뭐가 되죠? 근사가 또 되겠죠. 근사로 풀 겁니다. 두 번째 풀이. an,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근사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거 딱 하나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요 친구를 극한값 계산을 할 겁니다. 극한값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4n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2n, 그쵸? 그런 다음에 곱해서 bn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b면 되겠죠? 곱해서 이제 b가 되기 위해서는 9배에서 b가 된 거니까 2분의 b가 돼야 되잖아요. 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게 바로 나오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두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 생각해봐. 얘가 결국에 얘 제곱으로 근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곱이고 루트니까 뭐가 돼야 돼요? 절대값은 씌워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도 될까? 아니면 절대값을 없애도 될까? 요거 고민 한번 해볼까요? 왜 없애도 되죠? 그렇죠. n이 어차피 무한으로 가잖아. 그러면 얘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왜냐면 양수를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를 굳이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우리 문제 풀다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것들을 미리 원천 좀 약간 차단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a 값이 2고 얘가 마이너스 4면 되니까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4면 되니까 b는 16이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한 줄도 아니야. 이건 약간 0.5줄 같은 느낌? 그치? 그래서 약간 그 풀이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근사나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19번에 2번 있죠? 한번 근사로 풀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나왔어요? m 플러스 2분의 a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2분의 a가 2면 되니까 a는 4 나오죠? 오케이. 요거는 무조건 첫 번째 페이지에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나왔을 때 그냥 0.3초 컷 해버리고 넘기면 돼. 알겠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8번 문제도 볼 건데 요것도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1번 같은 거 한번 지금 풀어볼 건데 밑에 있는 풀이 보지 마시고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봅시다. 8번에 2번은 생략하고 8번에 1번만 좀 진행을 할게요. 이것만 하지 맙시다. 넘겨가지고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자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수렴하면 가능. 수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칙연산을 다 계산해도 돼요. 근데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잘 모를 때는 3이 수렴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3이 수렴하니까 리미트 3을 양변을 빼요. 그러면 그 분자가 0이 되니까 AN이 나와요. 좀 신박하네요. 양변에 3을 빼고 네. 통분해서 네. 분자가 0이 되는. 그것도 이미 AN이 수렴한다는 조건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느낌상? 뭐 다 수렴하니까 성립이 되는 건데 일단 확실하게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요거를 BN으로 치환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낫다기보다는 이게 AN이 무조건 수렴하니까 지금 생각해봐. 수렴 안 하는데 왜 물어보고 있겠어, 그치? 수렴하니까 우리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수렴하니까 양변이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얘를 우리가 알파라 둔 다음에 그냥 알파로 대입해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똑같이 알파 나오는데, 그치? 근데 그걸 굳이 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함부로 계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에.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BN으로 바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BN이다. 내가 이 수열의 식을 바꾸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AN이 궁금한 거니까 얘를 AN에 대해서 표현해 주면 돼요. 양변에 곱합니다. AN 더하기 5라고 하는 게 2AN BN 더하기 B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AN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AN으로 묶을 수 있죠. 얘랑 얘를 묶으면 1-2BN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 BN-5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눠줘요. 얘가 당연히 0이 아니라는 가정하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BN은 2분의 1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냥 걸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AN이라는 극한값, 수열은 1-2BN분의 BN-5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은 어떻게 됐죠? 3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이제 BN이 3으로 수렴하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를 걸었을 때, 리미트를 여기다 주고 여기다 줘도 되죠. 그래서 여기다 3 넣으면 돼요, 그냥.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5니까 5분의 2겠지. 됐죠? 오케이, 넘깁시다. 조금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9번. 요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열의 대소관계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요건 좀 생각해도 괜찮죠? 생각하겠습니다. 수열의 대소관계는 10번 가도록 할게요. 10번. 10번이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수열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인데 제가 이 파트는 두 가지로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항상.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고자는 안 왔으니까 요거 한번 들어보자. 리미트 AN이라는 값과 이거는 같을까 틀릴까? AN의 극한값과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은 같을까 틀릴까?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수열이 어떤 M으로 빨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얘는 M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걔보다 하나 더 떨어진 항이라고 M이랑 안 가까울까?
그치? 가깝겠지.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덜 가까울 수도 있고 가깝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열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풀이가 있었잖아요. 우리 수학 1 할 때 그 수열 파트를 총 3분류로 쪼갰잖아. 어떻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열의 균합적 정의 이렇게 쪼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수열은 두 가지 종류예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니? 일반항을 구할 수 없니? 그 차이예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세요. 대입하세요. 알겠죠? 일반항을 찾았으면 구하세요. 근데 일반항을 못 구했으면 뭐라도 표기하자? 수열의 균합적 정의라도 표기를 하자. 그런 다음에 어차피 그 수열의 극한값은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왜? 이걸 만족하니까. 우리는 수열끼리의 점화식이 있어도 양변의 리미트를 걸어버리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막판에 그거 문제 풀지 않았나? 이렇게 가는 수열 구했었잖아요. 뭘 이용해서? 균합적 정의를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네 약간 그 수열 균합적 정의할 때 혹시 그 문제 기억나? 그 문제? 페인트통 하나 가져와가지고 바로 나오지 않나? 페인트통 하나 가져와서 A 페인트통, B 페인트통 가져와서 여기다 반 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얼마 붓고 이게 1회 시행 그걸 N번 시행했을 때 막 이런 거 하지 않았나? 그런 비슷한 부류 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도 나와요. 장학금. 우리 장학금 문제도 하지 않았었나? 장학금 뭐 100만원 중에 몇 프로는 뭐 하고 그 몇 프로를 또 운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띄우고 하여튼 그게 다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0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같은 문제는 일단 뭐 규칙을 찾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규칙을 찾으실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이 규칙을 찾는 과정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흔적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그 흔적 속에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제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길이가 n짜리인 정삼각형을 n등분해서 뭐 각변의 평행한 뭐 이걸 잇는다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예시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한 변 길이가 만약에 2잖아. 그러면 얘를 몇 등분하라는 소리야? 2등분을 하는데 세 변이 있으니까 세 변의 2등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끔 이렇게 됐죠?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나와 있죠? 선분의 길이의 합을 AN이라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게 A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개수가 4개 있는데 그게 뭐가 된다? B2가 될 거라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AN과 BN을 찾으래.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A1, A2, A3, A4를 다 구해서 그걸 귀납 추론한다가 첫 번째.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자, A1 얼마예요? A1 얼마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삼각형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뭐 평행선이 그어지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A1은 우리가 못 구할 것 같고 A2부터 구해봅시다. A2 얼마예요? 3이죠 3. A3 얼마예요? A3? 구해볼까? 3등분 하면 되죠 3등분. 하나 둘 됐죠? 너 여기도 하나 이거 2등분이야 2등분. 3등분 시켜야 돼 3등분. 3등분 시켜봅시다. 어떻게 시키면 되죠? 하나 둘 몰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긋고 이거 맞나요? 이거?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우씨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하나 둘 됐죠? 뭔가 좀 이상한데? 다시 그릴게. 당황하면 그림을 못 그리게 되거든요. 다시 3등분. 슉 됐죠? 그 다음에 슉 됐죠? 그 다음에 슉 됐죠? 자 만들었어요.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눈 빠져 9개 나왔죠? 9개? 오케이. 3의 배수인가? 일단 A4까지 구해볼까? 그까지만 합시다.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찾아가는 과정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제 이 풀이를 보고 이제 제가 정석적인 풀이를 보시면서 아, 저렇게 세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하는 게 더 좋아.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됐죠? 하나, 둘, 셋. 아유, 씨, 세는 것도 힘들다. 그냥 삼각형 몇 개 있는지만 세보자. 하나,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삼각형 요게 이제 몇 개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아, 그러면 여기가 또 비추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곱, 열여덟. 18개 나왔죠? 18. 규칙을 한번 볼까? 자, 6 차이나. 9 차이나. 좀 그렇죠, 또. 그러면 3을 곱하다가 2를 곱하네? 그렇죠. 끝.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건 개차수열이야. 개차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2차식이에요, 2차식. 간격이 등차수열을 띠고 있는 거야. 뭐 더 구한다면 12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어떻게 볼 거냐면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번에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별게 없어.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AN을 풀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요. 정삼각형처럼 생겼나요? 안 생겼는데? 자, 그림을 최대한 잘 그려볼게요. 됐죠?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도. 오케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3개까지만 딱 끄면 되죠? 아, 여기 맞췄어야 되는데. 여기로 가자, 여기로. 요거.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요거 잘 그렸다. 그 다음 여기도 그렇다. 망했어. 아우, 몰라. 이렇게 됐죠? 됐죠? 아,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요 길이가 n이잖아요. 그냥 n등분 했으니까 요거 하나당 1이라는 건 아시겠죠? 여기도 끄어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성분들을 다 더하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 잘 봐봐. 이게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긴 했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나마 여기를 잘 그렸으니까 요걸로 볼게요. 내가 요거를 더하는, 요게 1이에요, 1. 그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되죠. 요게 2죠. 요게 또 뭐예요? 요걸 더하면 되죠. 뭐죠? 3이죠, 3.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성분들을 다 더하면 어디까지 가요? 이거 다 더하는 것까지 가지 않겠어? 이게 얼마야? 여기가 얼마였어요? n이었잖아요. 여기 얼마? n-1.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넣으면 되죠. 1, 2, 3. 그럼 계속 더하다 보면 여기도 얼마? n-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또 여기만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여기 1, 여기 2, 3, 또 어디까지? n-1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요소는 어떻게 볼 수 있죠?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합인데 그게 몇 개 있어? 삼각형 변 개수만큼 3개 있구나 라고 체크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더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 등차수열의 합이잖아요? 요거 2개 더하고 나누고 n-1만큼 곱하면 되니까 2분의 n-1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이제 bn을 찾읍시다. bn을 어떻게 찾냐? bn은 더 쉬워, 얘들아. 정삼각형의 개수 아니야? 얘를 세면 돼. bn은 뭐냐? 위에서부터 세볼까? 몇 개? 1개. 그 다음 밑에 몇 개? 3개. 그죠? 여기 1개, 여기 3개잖아요. 그 다음 여기 몇 개? 5개. 보이지 않나, 이제? 하나 더 세볼까? 어떻게 돼? 하나, 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 그렸다. 그지? 몇 개 나오겠어? 7개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뭐야? bn이란 녀석은 1부터 시작해서 홀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몇 층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n-1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가 밑에가 몇 개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 그럼 이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지? 여기가 몇 개예요?
n이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들 보여? 요 삼각형? 여기 몇 개 있겠어? n개 있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으면 귀납 추론을 또 하는 거야. 어떻게? 자, 이렇게 있을 때 몇 개? 밑에 거. 2개일 때 위에 거 몇 개? 1개. 얘가 3개일 때 얘 몇 개? 오, 그럼 여기 밑에가 n개니까 위에는 n-1. 그렇죠. 그러면 다 합쳐서 몇 개입니까? 2n-1개겠죠? 밑에 n개, 위에 n-1개.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돼요. 귀납 추론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으면 예시 들면서 규칙을 파악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 근데 그림 제가 강의로 보는데 이거 그림 진짜 개판이네. 어떻게 이거 잘 한번 봐봐. 알겠지?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 오늘 다 못했네요, 결국. 마플 개념 익힘 11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도 활용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수열도 극한 활용이 있습니다. 그냥 식 세우면 돼요. 심플. 자, 지금 문제에서 11번을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제곱이랑 2x 더하기 n이랑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요거의 근이 지금 an, bn의 x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걔네들을 각각 제가 알파 n이라고 잡고 베타 n이라 잡을게요. 됐죠? 그렇게 했을 때 an, bn의 길이를 구하라 했거든? 자, 여기서 두 가지 조금 포인트를 잡아줄 테니까 잘 봐봐. 원래 같았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갔을 것 같냐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자, 요게 이제 이 친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an이 되고 여기가 bn이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 길이에요, 요 길이. 그쵸?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죠. 가장 뭐 좋은 풀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이렇게 직각삼각형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봐.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2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죠. 그럼 1대 2대 얼마예요?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알파 n이고 여기가 베타 n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그 길이를 an이라 잡았거든요. an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정의할 수 있다? 요 길이가 1만큼이고 우리는 요 길이인 루트 5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5에다가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을 뺀 거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공식이 있거든요. 자, 두근의 차공식은 외워둡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알겠죠? 절대값 a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고차의 개수예요. 2차 방정식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판별식 쓰시면 돼요. 판별식. 여기서 중요한 점은 4분의 d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되죠? 루트 5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는 0이죠. 그러면 루트에 뭐가 된다? 제곱해서 4. 4배 빼주면 더하기 4n. 집어넣으면 끝이겠죠. 오케이. 됐나요? 답은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루트 5가 약분이 될 거거든. 12번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이거는 뭐 더 없어요. 더 별거 없어요. 자, 무리함수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 1만큼 평이동한 녀석을 fx라고 했으니까 fx를 바로 잡을 수 있죠.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n이 만나는 점을 pn이라 하재. 그럼 pn이 그냥 뭐예요? pn은 n,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1 요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pn 플러스 2의 기울기를 an이라 하래.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pn 플러스 2라는 점의 좌표가 또 필요하죠. 모를 것 같아. 얘를 pn이라 잡았으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겠죠? n 플러스 2, 루트에 n 플러스 4 플러스 1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an이라는 녀석이 뭐가 되냐면 기울기인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요거에서 요거 뺀 것분에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이게 뭐예요? 2분의 루트 n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그걸 극한으로 보내래. 참 문제야 그래. 그치?
뭔 문제야? 근데 요게 또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온 주제니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문제들이 뭔가 되게 괴랄해 보이죠? 아, 생각보다 쉬워. 얘들아, 알겠지? 쫄지 마시고.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아, 오늘 기본 성질 뒤에 있는 이게 진짜 오늘의 핵심 그거였는데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지을게요.